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음악 교육이 어떻게 음악적 주체가 아니라 복종과 경쟁, 상징 자본을 욕망하는 인간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그 문제가 실제 음악대학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짚고 나가야 될 주제가 바로 작곡과에 관한 것들입니다. 한국음악대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작곡을 음악대학의 중심적인 분야로 취급하지 않는 풍토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클래식의 역사만 떠오르는 거는 일반적으로 클래식 작곡가들이죠. 다시 말해서 바하에서 베토벤, 브람스 이 사람들이 뭘 했고, 그 다음에 뭘 개성했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와서 쉔베르크라는 인물이 기존의 조성체계를 어떻게 뒤집었는가. 그리고 이 쉔베르크라는 사람의 이 거대한 어깨에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쌓아왔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어디로 음악은 가야 하는가. 이게 바로 음악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담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음악대학에서 이런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자, 이런 거 없이 음악대학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음악대학이 과거의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서 그친다면은 이거는 음악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는 음악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은 클래식 음악행위 전반에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대학이 거기에만 포커스를 한다면은 결국 과거의 음악을 반복해서 소비하는 교육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대학 자체, 대학이라는 곳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대학은 기존의 질서를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음악대학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인문학과나 이과대학이랑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란 거는 이미 만들어진 구조를 너무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교수는 자기가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가르치고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대학 와서도 그런 것들을 배우고 대학은 그것을 커리큘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부는 그거를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이 사라졌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반지성주의라고 불러요. 이 반지성주의라는 거는 단지 무식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제도와 관행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거를 저는 반지성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대학에서 작곡가를 길러내는 방식의 문제도 사실상은 사회 전반의 반지성주의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작곡가는 기존의 음악을 흉내내는 사람이 당연히 아니겠죠. 새로운 음악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새로운 음악이라고 하지 않았죠. 새로운 음악이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새로운 음악적 사고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음악적 사고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앞으로 별도의 강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음악적 사고를 만들어내려면 우선 실패를 해봐야 돼요. 그 출발점은 기존의 음악 어법을 의심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만 하지? 또는 이거 너무 단조로운 거 아닌가? 왜 반복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각도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각도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실험을 해야 돼요. 완전히 잘못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또 그 실패를 다시 극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음악적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음악이 뭘까? 음악의 존재 방식까지도 새로운 차원적 관점에서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놀드 쉔베르크죠. 사실 이런 과정들은 과학 일반의 연구 과정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말한 실패라는 거, 우리의 대학에서 그 실패라는 것을 허용할까요? 실패라는 어떤 인간 행위로서의 일종의 스릴, 그 다음에 매력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커리큘럼하고 상관없이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음악가라면. 저는 이제부터 작곡가, 학생, 교수 뭐 전부 그냥 음악가로 통칭을 할게요. 물론 학부생하고 대학원생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리게티의 럭스 이터니라는 작품을 들었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이게 어떤 개념으로 만든 건지 어떤 구조인지 뭐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악가라면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죠.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요. 그래서 직접 연주도 해보고 악보도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그 분석할 때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볼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 그런데 다차원적 확장을 시키면서 자기 고유의 해석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교수와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NEC 다닐 때 수도 없이 했던 작업이고 수학 문제를 풀 때나 그 수학 명제를 증명할 때와 매우 유사한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음악대학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음악대학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는 한국 음악 교육의 문제라기보다 주체의 문제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복중의 구조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해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기에는 노예적 의식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가보다 타자의 인정과 판단을 먼저 의식을 하고 그 인정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노예적 의식이라는 게. 학생이 자기 음악적 질문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수동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교수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학생이 자기 커리큘럼과 상관없이 어떤 음악을 가져와서 뭐 교수님, 저는 이 작품이 너무 궁금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받아서 같이 음악을 들여다보고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음악대학에서 이루어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교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교수도 결국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학생과 그닥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학생을 대하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음악을 질문하면서 공부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에게 질문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로 우리가 작곡가의 문제를 살펴보면은 사실 대학 커리큘럼 구조의 문제인데 작곡가 학생이 오케스트라 작품을 하나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작품을 실제로 기업과 학생들이 연주를 해보고 작곡가는 그 리허설 과정에서 자기 작품의 문제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연주자는
나름대로 새로운 음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다시 작곡가는 실제 사운드를 들어보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주를 해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교수의 존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제대로 기능한다면 굉장히 빛날 수 있는 포인트인데, 학생이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음악적 가능성, 그 작품 안에서의 음악적 가능성이나 작품 안에서의 문제점들을 교수가 아주 예리한 방식으로 예리한 각도를 포착해서 던져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답으로 강요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교수의 관점을 받아들일 건지 말지는 전적으로 학생의 몫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뉴 잉글랜드 컨서버티브나 줄리아드 같은 음악대학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실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협연하면서 자기의 음악적 사고를 발전시킨다는 점하고, 이게 대학 구조 안에 제도적으로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주요 음악대학 교수 중에 이 NEC나 줄리아드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런 데서 공부하고 와서 도대체 뭘 배웠다는 거죠? 하기만 봐도 온 겁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자기 대학의 교육 구조 안에 만들고 혁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교수의 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외국에서 학위를 하나 더 가져와서 한국의 기존 음악대학 구조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음악대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심각한 것은, 유학을 통해서 형성된 인맥이나 학연이 다시 국내 음악대학의 권력구조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자리 만들어주고 서로에게 이익을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새로운 학문적 생각과 지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존의 관행을 비판하고 교육을 혁신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학문적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으로 밀어내고 그다음에 고립시키고 심지어 왕따시키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학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을 놓고 싸우고 토론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제거해서 기존의 질서를 보호한다면 그 순간 대학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권력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세 번째 포인트가 될 텐데, 한국음악대학에서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분야, 바로 재즈입니다. 자, 서울대 음대, 연대 음대 다 재즈과 없죠. 근데 제가 왜 재즈의 부재를 심각한 문제로 가져왔냐면은, 우선 재즈를 단순히 하나의 장르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임프로비제이션을 그냥 즉흥 연주라고 번역하는 순간에 재즈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한국에는 임프로비제이션에 딱 알맞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자, 클래식하고 재즈는 평균율에 기초한 이 서양 음악의 음의 체계에서 음들이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가 동시에 작동을 해요. 그리고 임프로비제이션은 바로 이 구조를 바탕으로 여러 음악적 요소를 동시에 이 뇌에서 처리하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임프로비제이션이라는 것은 그 순간 떠오르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바로 즉흥 음악이라고 하고, 이거는 주로 각 나라, 각 문화권의
민속 음악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임프로비제이션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상당히 난해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과거의 프레이즈, 이것이 현재의 주체를 실행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주체를 매개로, 그러니까 주체가 나라는 자신이 매개체가 돼서 음악적 구조가 현재의 순간, 그 다음에 그 다음 연주할 선택할 노트들, 구조들, 여러 뉘앙스들,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싱크로닉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시적 구조. 이 공시적 구조를 음악 구조 안에서 설명을 하면은 현재 연주 순간에 미래의 올 프레이즈에 대한 설계가 끝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연주하면서 다음에 무엇을 연주할지 그때그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연주를 하는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동시에 왼손으로 한글 쓰면서 오른손으로 영어를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서 서로 다른 구조를 동시에 작동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프로비제이션은 공시적 시간, 그 싱크로닉 타임 안에서 다차원적 사유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다차원이라는 거는 이거 열거하려면 너무 길고, 그러니까 현재라는 하나의 시간적 단면 안에서 수직적 구조, 수평적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적 구조와 주체를 매개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그 구조의 실행자가 되면서 동시에 다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복잡한 관계 때문에 임프로비제이션은 단순한 즉흥 연주가 아니라 하나의 음악적 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히 작곡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곡가는 악보를 쓰는 사람이고 임프로비제이션은 연주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임프로비제이션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음악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곡가 학생이 재즈를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재즈를 공부하는 학생한테도 클래식, 특히 현대 음악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옛날 재즈만 평생 하다 말 거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앞으로 재즈 진화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려면은 쇤베르크 이후 음악이 그 음악 체계하고 시간과 구조가 어떻게 새롭게 조직되었는지, 현대 음악이 음악적 사고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확장해 놨는지를 깊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재즈는 답보 상태에 머물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인터텍스추얼리티입니다. 클래식과 재즈가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절대 퓨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혼돈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어쨌든 작곡가와 재즈가 만나야 되고 현대음악과 임프로비제이션이 만나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음악적 텍스트가 충돌하고 서로의 구조적 모순의 역동성을 파헤치고 읽어낼 때 새로운 음악적 사유가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음악대학에서는 재즈가 아예 제도 안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네 번째 문제쯤 되는데, 음악대학 안에서 음악하고 철학, 미학, 정신분석학 같은 인문학적 사유를 연결하는 교육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양 과목 몇 과목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대 이후 음악교육이 전문 직업교육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음악의 실천과 인문학적 사유가 분리되는 과정이
이런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세기 이후 전문화와 분업화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이 분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문제는 그 오래된 구조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한 채로 입시, 학벌, 상징 자본의 구조와 결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국음악대학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 음악가를 생산하는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음악가가 되기를 욕망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 시스템 안으로 유입시키는 시스템일까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천만 원을 쓰고 대학에 들어가서 또 돈을 쓰고 유학을 가고 학위를 받고 결국 교수나 몇 안 되는 정규 연구자 자리를 제외하면 갈 곳이 거의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사실상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아주 불편한 말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런 음악대학 시스템은 개혁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건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얘기는 음악 교육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음악 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는 더 깊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지금과 같은 교육 대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본주의, 대학, 교육, 직업, 노동, 음악가라는 개념 자체를 리컨스트럭션, 즉 완전히 다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야만 제가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